전생으로 바꿨다는 건 병원이 아닌 의원의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세히 얘기하자면. 네. 그분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병원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뭐 의원도 병원이니까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실무를 하면서 직접 겪고 중요한 점을 여러분들께 더욱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바로 실무하는 장홍재 차장님, 줄여서 실장님 시간입니다. 제목 어떤가요? 괜찮나요? 네, 잘 됐네요. 네. 근데 또 여기서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던 분들은 또 뭐가 좀 다르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전까지는 이사님으로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강등됐습니다. 차장님이 됐는데요. 사실 이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컨텐츠로 많은 홍보, 마케팅 이사로 좀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실무를 뛰어들었습니다. 예, 실무를 뛰어들면서 이제 차장님으로서 이제 조금 지위를 낮추면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도 이제 낮은 자세로 좀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네.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던데 네. 이제 엔터 부동산 그 법인의 우리 등기 이사예요. 등기 이사 임원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마케팅 이사를 맡고 있었는데 실무로 들어가게 되면은 실무에서는 이 부동산 쪽에서는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성과급으로 많이 일을 하거든요. 성과급으로 일할 때는 보통 나이 순대로 해서 예, 그래서 직위를 부여한 거죠. 직위를 부여하고 제일 높은 사람은 이제 팀장급이 제일 높아요. 네. 예,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강등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장님이 됐는데 어쨌든 제가 요즘에 엔터 부동산에서 선능력, 저희 사무실이 선능력에 있지 않습니까? 네. 선능력 주변에서 제가 맡고 있는 파트가 바로 이 업무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쪽을 임차인분들 많이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선능력 주변에 가성비 있는 사무실을 찾으시는 임차인분도 있는데 또 반대로 임대인분들께서 임차인을 좀 고르시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면서 여러분들 알고 또 실무를 준비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네. 오늘의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얼마 전에 제가 좀 여기 선능력 주변을 돌면서 임대인분을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임대인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임차인을 구하는데 사무실용을 원래는 구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시다가 이제는 사무실을 구하지 않겠다. 병원을 하는 임차인을 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려고 내가 용도 변경까지 했다. 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딱 들으면서 공인중개사 이 시험 준비할 때 그 용도별 뭐 시설군과 막 용도 변경 막 이런 걸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오늘의 주제를 잡았는데요. 바로 건축법상 시설군의 용도와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주가 건물이 있다고 해도 아무 임차인을 맞출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그 시설군하고 용도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좀 알기 쉽게 기본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어야 될 내용이 이제 건축사가 이해를 깊게 들어갈 부분이 사실은 많은 내용이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임차 목적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또 임대를 놓는 네. 예,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를 제가 이제 한번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네. 임대인 입장에서 그 꼬마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네. 꼬마 빌딩의 층별로도 공간에 대한 용도라는 게 있어요. 층마다도 다른 예, 거죠? 다른 거 네. 있죠. 전체를 용도로 두는 게 아니고 층별로 예, 두는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뭐 사무실이라든지 의원 이런 형태가 많지 네. 업무시설이나 의료시설 이렇게 들어가 있진 않아요. 네네네. 대형 빌딩인 경우에는 업무시설, 의료시설, 뭐 교육연구시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있는데 조그마한 빌딩에는 그냥 사무실, 네. 그 다음에 의원 네. 뭐 이런 형태가 많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규모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규모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시설로 이제 많이 들어가고요. 네. 작은 규모인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실, 예. 의원, 그냥 예. 용도대로. 학원 예. 예,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기본적인 저희가 오늘 알아야 될 시설구는 어떤 게 있는지 네. 기초적인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건축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 용도 변경이라는 건축법 제19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또 표를 예. 한번 띄워 주시죠. 예. 네, 용도 변경이라는 부분이고요. 네. 시설군이 이제 9개로 이제 나눠지고 네. 시설군 이제 넘버 1에서 9가지 있는데 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까다롭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완화가 됐다. 예,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그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네. 예, 올라가게 되면 한 단계 올라간다, 두 단계든 올라가면은 허가, 이제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신고 이래 보시면 돼요. 네. 예. 더 깊은 걸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은 건축사를 모시고 이제 한번 이제 또 하도록 하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라는 부분이 네. 예, 다 같은 용도는 아니더라. 네. 네, 그래서 용도 변경에 관련돼서도 직접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건축사를 통해서 네. 위임을 해가지고 이제 변경을 하는. 네. 예. 근데 변경을 하더라도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내가 공업 빌딩의 한 개층의 용도를 바꾸고 싶다. 아까처럼 네. 이게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내가 근생으로 바꾸고 싶다. 예, 뭐 의원을 넣고 싶다. 네. 병원이 아니라 의원이거든요. 네네네. 예.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이라고 하니까 네. 의원을 넣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의원을 바꿔버리면 네. 또 의원 말고는 또 다른 걸 못 넣어요. 아, 그럴 수가 그죠? 있겠네. 그럼 또 바꿔야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상위냐 하위냐에 따라서 허가받았다가 네. 또 신고했다가 이런 게 있는데, 네. 만약에 들어올 임차인이 확정돼 있다라고 하면은 바꿔볼만 해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 들어올 임차인이 이제 그게 용도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면은 내가 쓰겠다라는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용도 변경이 되고 나면은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떤 법적인 이제 시설물 관련돼 가지고 대피라든지 소방 이런 것들 제한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해당이 돼 가지고 용도 변경이 까다로워서 안 된다고 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네. 예. 애초에 그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도록 네. 예, 그런 계약 특약을 달아놔야지. 안 그러면은 계약은 해놨는데 네. 안 바뀌어 가지고 계약도 이행을 해야 되고 네. 예, 영업을 못하는 예, 그런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걸 방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임차인 쪽에서는 그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중개를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개 사고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용도도 모르고 소개를 했다가 이용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 표는 굉장히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건물주분이라든지 임차인 그다음에 앞으로 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셔도 네. 검색을 치시면은 이제 네. 많이 정보가 나오니까 그때 네.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좀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임대인이 처음에 사무실로 이렇게 임대를 하다가 임차인을 구하다가 병원으로 또 그 이제 임대를 내놓겠다고 네. 했어요. 그러면서 업무 그 용도를 변경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의원으로 하는 거하고 이제 병원으로 하는 거하고 네. 예, 이제 그 차이점을 이제 또 봐야 될 텐데. 네. 그거 전에 일단 사무실과 병원의 네. 용도가 시설이 다른 거죠. 아까 표에서 보시면요. 네. 업무시설. 네. 예, 업무시설에 있는 부분이 있고. 8번이죠. 네. 업무시설이. 주거- 사무실 같은 경우가 업무시설인 네, 거죠. 주거 업무시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원으로 하면은 근생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근생이죠. 예, 이제 7번이 되는 거죠. 7번이네요. 예, 그래서 8번에서 7번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네. 허가를 할 수 있는, 네. 허가를 받아야지 이제 바꿀 수 있는 예, 그런 업종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냥 업무시설로 돼 있었는데 병원 하겠다고 왔어요. 네. 그럼 못 하는 게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예. 거죠. 어쨌든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는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용도 변경을 한 상황이겠네요. 네. 근데 제가 또 자세히 또 찾아보다 보니까 또 많은 병원이 있고 또 의원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냥 헷갈리죠. 병원이라고 다 같은 네. 병원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네. 동네 병원을 이제 네. 1차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1차 병원. 예,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네.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나뉘는데요. 오. 1차 병원이 이제 병원이라고 안 하고 정확한 명칭은 이제 의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예, 의원.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네. 베드, 그러니까 병상이 있죠. 네. 병상을 이제 몇 베드가 있냐. 근데 30베드, 30개 미만의 병상이 있으면은 의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병상을 또 기준으로 잡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시설이 있고 없고, 네. 그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또 나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보면은 상호가 땡땡 이비인후과, 땡땡 뭐 신경외과,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요. 네. 그냥 뭐 땡땡 의원, 네. 그리고 내과, 뭐 소아과, 네. 진료 과목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예, 그 구분할 줄 아세요? 아니요. 예, 그게 이제 네. 좀 차이가 있는데 어? 상호 자체에 뭐 땡땡 이비인후과라고 되어 있는 거는 네. 예, 전공의가 하는 거예요. 전공. 전문의. 전문의. 예, 전문의가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공공의원 해가지고 진료 과목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네. 일반의가 하는 거죠. 아. 그 전문의가 어. 여러 이제 뭐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시험도 치고 네. 물론 일반의도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이제 그쵸. 자격을 얻어서 의과대학 나와 네. 정상적인 이제 의사이긴 하지만 이 전문의는 레지던트를 거쳐가지고 하는 그 단계를 밟고 아. 예, 거기에 자기 전공 과목을 또 시험을 쳐가지고 그렇죠. 예, 된 사람을 이제 전문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그 음, 병원과 관련된 분들이 거의 이제 전문의 분들이 많으신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네. 있는 땡땡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네, 그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아. 개원을 한 사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병원과 의원이 네. 또 차이가 있고. 그래서 2차 병원은 이제 네. 30개 이상, 예. 그 30베드 이상, 네. 그다음에 입원 환자를 수용을 할 수 있는 시설. 입원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3차 병원은 이제 종합병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이라고 하는 거. 네. 그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그리고 전문의도 있고요. 네. 진료 과목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업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500베드, 50개 이상의 병동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어떤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한 병원이에요. 그게 상급 종합병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병원과 의원이 또 차이가 있다 네. 보니까 병원을 또 생각하시는 분과 의원을 생각하시는 분은 또 어떤 건축물에 따라 네. 용도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병원 같은 경우가 6번 시설군인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의원 같은 경우는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7번 그냥 근린생활시설군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또 용도 시설군에 대해서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자세히. 그러니까 시설 명식으로 봤을 때 네.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거는 의원으로 표시가 돼요. 예. 의원으로 꼬마 빌딩에 이렇게 작은 시설, 네. 좀 큰 시설은 의료시설로 이제 표가 돼요. 예, 의료시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임대인분은 제 1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꿨거든요. 그렇죠. 근생으로 그렇다는 바꾼 거죠. 근생으로 바꿨다는 건 병원이 아닌 의원의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세히 얘기하자면. 네. 그분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음. 왜냐 병원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뭐 의원도 병원이니까요. 그렇죠. 자세하게 또 따지고 보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근생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 그냥 단순히 숫자만 다른 게 아니라 조금의 그렇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점 조금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종 근생, 2종 근생이 복잡하잖아요. 네. 그냥 쉽게 말해서 1하고 숫자 1하고 2하고 대비해 보면은 1이 작잖아요. 예, 네. 작으니까는 규모가 작은 거는 1종이다. 1종이 더 네. 작다. 규모가 큰 거는 2종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종은 규모가 면적이 좀 작고 그 다음에 생활에 밀접한 업종 있죠. 예, 세탁소라든지 네. 예, 그 다음에 미용실, 네. 그 다음에 술을 팔지 않는 휴게 음식점, 예, 그 다음에 생필품을 파는 소매점 네. 이런 그 업종 중에서 또 이제 면적이 좀 작고 그런 거를 이제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종 근린생활시설은 소매점도 좀 크거나 네. 생필품을 팔아도 좀 크거나 아니면은 술을 파는 일반 음식점, 네. 예, 그리고 학원, 독서실,
뭐 기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생활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돼 있지만 네네네. 또 이제 우리 주변에 근처에 있는 예, 그런 업종을 이제 이종 근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또 자세히 들어가려고 하면 또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의 영역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건축사 분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냥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예, 쉽게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네. 일반적으로 1종하고 2종은 1종은 작은 거, 네. 2종은 좀 큰 거.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구분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떻게 좀 건축법, 특히나 시설군, 용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금 다뤄봤는데 이걸 더 디테일하게 파면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 전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제가 사례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어떤 건축물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임차인을 마음대로 구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본인이 아무거나 할 수도 없다. 그거를 알고 계시고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시면 앞으로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장 차장이 실무를 하면서 느끼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재미나고 유익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장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